안녕하십니까. 원양의정의 명리산책, 오늘은 제83강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관격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관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명조 내에, 사주 내에 칠사를 어떻게 순화시키느냐 하는 그 방법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칠사를 다스리는 방법 해서 식신제살, 그 칠사를 식신으로서 제압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살인상정이라고 해서요, 양인합살이라고도 부릅니다마는 이 칠살, 평관과 양인은 서로 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칠살과 양인을 서로 합을 시켜서 가지런하게 한다. 그러면은 평관도 양인도 순해지겠지요. 그 다음에 가장 보편적인 것이 살인상생입니다. 이 평관이 설사 다수더라도 그것을 통관시켜주는 인수가 있다면 살인상생이 돼서 오히려 귀격의 사주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살인상생일 때는 신강하든 신약하든 경우에 다 인수만 있다면, 인수가 충분히 그 평관의 세력을 통관시킬 수만 있다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사주가 신약하다고 하더라도 그리 큰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이 평관격을 통해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평관격의 사주의 예를 두 명조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주를 설명드림에 있어서 지금 우리는 격국과 용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명조의 구체적인 디테일한 그러한 풀이는 지금 할 기재가 못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 명리산책의 프로그램을 실전에 이르기까지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과 용신의 경우 우리가 격을 잡고 용신을 잡고 그 다음에 대운의 흐름을 살피면서 이 사주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을 몇 가지씩만 말씀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격국과 용신에 대한 강의가 끝나면 그 다음에 실전으로 갈 텐데요. 그때는 각계 사항에 맞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 생활의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사주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실전 실력을 키워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디테일한 사주 해석까지에는 격국 용신을 공부함에 있어서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의미도 있어서 격을 잡고 용신을 잡는 것에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기유, 병인, 경신, 경진이라고 하는 사주가 있습니다. 이 사주에서 우리는 이미 음양 오행을 배웠기 때문에 대략 살펴보면은 목화토금수에서
무엇이 강하고 무엇이 약한가, 또는 이 기둥 하나는 전부 음양에 있어서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냥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주는 물론 건명입니다. 남자의 사주죠. 제가 여기 건명이라고 굳이 쓰지 않은 이유는 대운을 통해서 보면 이게 남자의 사주구나, 여자의 사주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우리가 대운은 월주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 그리고 양남 음녀는 요 연간이 양간이냐 음간이냐에 따라서 양남 음녀는 미래절로 순행을 해서 대운이 성립하고, 음남양녀는 과거절로 역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살펴볼 때 경금일주가 연간에다 기토를 놨어요. 음간을 놨습니다. 음간을 놨기 때문에 대운도 역행의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사주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사주의 격을 보면은요, 이 경금이 인월에 태어났습니다. 인월에 태어났다면 인월의 암자안간이 무병갑이 되겠죠. 이 무병갑 중에서 천간에 투출한 것을 보니까 여기 병화가 투출해 있어요. 그러면은 화극금, 양대 양, 그래서 평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관격, 이렇게 격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관격인데 이 평관격의 용신이 뭐가 되느냐, 우리가 용신을 갖다가 잡자면은 이 사주의 신강신약을 우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금일주의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일간의 인수 내지는 비경겁이에요. 거기에 이제 진술충미에서 오는 고의 작용 물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경금, 요 진토는 인수의 입장이 되겠죠. 이제 이러한 세력과 그 다음에 연주에 보면은 기토라고 하는 정인과 유라고 하는 양인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주 8자 중에서 이 경금이 세력을 펴고 있는 것은 6자가 됩니다. 6자가 되니까 아주 태왕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세력을 가진 경금일주인데 그 경금일주의 용신을 우리는 여기 병화라고 하는 7살로서 용신을 삼게 돼요. 화극금 이런 식으로. 그런데 화극금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약해요. 이 병화가요, 금의 세력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병화가 그 세력을 꺾질 못하니까 뭔가 지원군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희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았더니 이 병화가 깔고 있는 인목이라고 하는 것, 이 인목이 목생화를 해주게 돼서 이 병화가 탄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경금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인목이
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편제가 평관을 생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제자약살이라고 그럽니다. 제자약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제자약살의 경우는 이 약한 평관을 용신으로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약해서 지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워요. 그럴 때에는 바로 이 살을 생해줄 수 있는 제가 자애로운 마음으로 그 약한 칠살을 생해줘서 이 살도 제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런 제자약살의 형태가 되어 있을 때에는 칠살이 용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한 살을 생해주는 이 재로서 용신을 삼는다라고 옛 서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평관격이 되면서 용신은 재에 속하는 요 인목, 이것이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관 용인격이 되는 용재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네 격으로 이 사주는 평관 용재격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약화위강이라는 말을 적어놨어요. 이것은 등령을 상실했어요. 등령을 못하고 득세 득지로서 신강해진 사주입니다. 우리가 등령을 하지 못했을 때 신령이라고 하거든요. 신령이 되면 일단 이 경금일주의 사령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월지가 덕을 베풀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의 세력과 자기의 뿌리로서 버텨나가는 그러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약화위강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반대로 등령은 했다. 그런데 득지 득세가 미흡해서 신약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는 강화위약이라고 합니다. 그땐 신약한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대운을 적어놨는데요. 목이 용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수운도 좋죠. 희신운이 됩니다. 수생목 이렇게 되니까요. 여기 수운이 이 병화관을 갖다가 극을 하러 가진 못합니다. 왜? 여기 목이라고 하는 통관자가 있기 때문에 이 관에 대한 극작용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이치를 우리는 탐생망극이다. 생을 탐하다가 극하는 작용을 잊어버렸다. 그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수운도 이 용신 인목을 생해 주기 때문에 좋은 운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실전에 들어가면 이렇게 대운만으로 판단하면은 좀 미흡해요. 세운까지 써놓고 그 운의 흐름을 예측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유술, 인수나 유금 같은 것은 이미 내가 충분히 왕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큰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중년까지 잘 나가다가 이 장년으로 들어서면서 오히려 내 기만 강해지고 용신만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술토 같은 경우 의외 임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위아래 다 간여지동으로 금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신금의 경우는 요 병화가 병신합으로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유금만 인목이 잘 감당하면 되는 건데요. 여하튼 간에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운을 거치다가 경신대운에 이 신금이 용신과 다이렉트로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 병화 약한 관을 생해주는 인수가 깨져버림으로 해서 세상을 떠난 그러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년까지는 잘 나갔다고 봐야 되고요. 말년으로 가면서 운이 신통치 않아서 큰 인물이 되지는 못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사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건명입니다. 남자의 사주인데 무진, 무오, 임진, 갑진 그렇게 네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전부 양간으로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뭐 소위 양팔통이다. 뭐 양팔통을 놓은 사람은 고집이 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간에 음양의 균형에 있어서 양의 기로만 치닫고 있기 때문에 편향되는 모습을 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 시간에 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평관격의 한 예로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임수일주가 5월에 태어났어요. 그 5 중에는 기토와 정화가 있거든요. 근데 기토와 정화가 있는데 화에 해당하는 것보다는 토에 해당하는 세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평관격이 돼. 이게 기토 작용이 강해서 평관격이 됩니다. 원래 이 기토만 놓고 보면 정관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 이 기토를 바탕으로 해서 무토들이 투출해 있기 때문에 평관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평관격이 되면서 용신이 뭐가 되는가? 여기 임수의 세력을 보니까 직접 와닿는 세력이 없어요. 뿌리가 될 만한 거, 뭐 주변의 비경거 인수 살펴보니까 없어요. 임수가 어떻게 보면 고림무원의 사면 초가에 이른 듯한 사주가 됩니다. 만일에 그렇게 고림무원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사주는 종설격으로 파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주는 종설격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양간은 종을 잘 안 하는 속성도 있지만 여기 진이라고 하는 세 개의 수의 신고가 있어요. 이 수의 무덤과 같은 그런 신고가 되는데 이 진 속에는 을계무 해서 계수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도 계수가 들어 있고 계수가 들어 있어서
암암리에 뿌리를 내리고는 있지요. 그러니까 종을 하지 않습니다. 고를 깔고 있다면 그것은 뿌리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임수는 종살격이 되지 않는데요. 이 사주에 한 가지 두드러진 병이 있어요. 그 두드러진 병은 이와 같은 형태의 관살이 태왕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살이 태왕할 때 관살이 이 명조에 해악을 끼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하나를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 이러한 관살이 태왕한 외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시천간에 있는 간목이라고 하는 식신이에요. 그래서 이 간목으로 하여금 이 많은 다시 말해서 임수의 평관들을 제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간목도 튼튼해야 되겠죠. 이때 이 간목도 이 진에다가 다 나름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 진 속에 을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수 또한 목을 생하는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목 하나가 여기에 놓여 있는 이러한 칠살들을 제압합니다. 그걸 식신제살이라고도 하는데, 특히 이 한 식신이 많은 적을 물리치는 것을 우리는 일장당관이라고 하죠. 이때 이 일장은 하나의 장수가, 그게 바로 간목이 되고, 당관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군사를 제압한다. 칠사를 제압한다. 적을 물리친다. 일장당관, 일장당관이라고 해서 이때는 이 간목 식신이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장당관에 드는 명조는 대개 귀격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간목이 용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운을 한번 봤을 때 초반의 운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금운들이 온다고 하는 것은 한편 긍정적인 면을 찾자면 이러한 강한 칠살들을 설기시킨다. 설기시켜서 좀 힘을 빼놓는다 하는 의미는 있습니다. 여기 술 같은 경우는 좋지 않지요. 좋지 않지만 역시 또 임수 또한 있기 때문에 반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이러한 계해와 같은 것이 놓여 있을 때 용신인 간목을 다이렉트로 생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 명조의 주인공은 가장 좋은 운이 되는 것이죠. 이때에 이 간목은 제 역량을 발휘해서 이 임수 일간으로 하여금 아주 좋은 관직에 오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대운인데, 이것이 그리 오래 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갑자대운에 물론 간목은 괜찮겠습니다만 요 자라고 하는 지지가 월지 오화, 다시 말하면은
이 사주에 있어서 핵심 부분이 되는 곳을 좌우충을 함으로 인해서 딴 세상 사람이 된 그러한 사주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사주는 종살격이 아닙니다. 왜? 세계의 진이라고 하는 고에 임수가 통원을 하고 있다. 통원. 원래 이제 뿌리를 내린다 할 땐 통근이라는 말을 써요. 뿌리 근자 써서. 근데 수의 경우는 뿌리라는 말이 좀 안 어울리죠. 그래서 통원, 근원이란 말로 통원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장당관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사주고, 우리가 칠사를 다스리는 방법에 있어서 식신제살격의 하나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격과 용신을 알면 운을 살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세운도 그렇고 월운도 그렇고 하루하루의 일진을 살피는 데에도 용신에 견주어서 살피면 금방 해답이 나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아직도 평관격에 대한 이해가 많이 있습니다. 좀 성격을 조금씩 달리하는 그러한 평관격 이해를 더 설명을 드리고 평관격에 대한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